전해드린 대로 이례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전현직 당대표부터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의 기강이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함을 더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지만 기자의 질문에도 아무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사과나 유감 표명은 특별히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무한 책임 그러면 당연히 관용어처럼 무한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가 상식선인데 상식은 이미 벗어난 것 같고 그런 건데 저 부분을 13년이 천안함 사건 폭침이 돼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폭이라 그러고 또 좀 더 양보해서 다시 한번 물러나면서까지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사람 또 더 나가서 대통령 선거 작년에 대통령 선거 있기 3년 전에 2019년도에 미국 CIA 국장이 와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밀리에 면담하고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하무인으로 하더라. 이런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1야당에 이 중차대 시기에 혁신위원장을 맡겼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국민 대국민 아니라면 당원들한테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일요일 날 저녁에 이 4명이나 사람을 이름을 꺼냈다는 게 최고위원들로 그날 처음 이름 들었다는 게 전원이라고 한다면 공통된 말이라면 최고위원 전부가 한 번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 4명의 사람을 누구로부터 추천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판단하에 임명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보통? 이 경위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핵심 실세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독단으로 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혼재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지금 매우 어려워 보여요. 다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5월 14일 날 의원들이 혁신의총을 통해서 혁신을 얘기했는데 혁신의 핵심이 혁신위원회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5월 14일 날 얘기했던 혁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6월 4일 날 저녁에 말하자면 이게 깐 거 아니겠어요? 거의 공식화한 건데 물론 공개는 6월 5일 날 됐지만 6월 4일 날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의 방향을 얘기를 한 겁니다. 혁신위를 했고 낮에는 더 혁신회의를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의 혁신의 방향하고 이재명의 혁신의 방향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혁신위원장 문제가 터져 나온 거고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극비리에 이상하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의원들의 의사타진을 지금 해본 거거든요. 해봐서 지금 물러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표가 국민에게도 그렇지만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데서 예.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현재 뭐 사퇴 요구나 아니면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대여 공세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저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당내 주의, 지지자층의 주의도 분산시키고 국민의 어떻게 눈도 귀도 다른 식으로 돌리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보면 자 오전에는 양대 노총, 한노총, 민노총 정책 노동자들과 이른바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 아니냐 이야기를 뭐 상식처럼 했을 테고 오후에 만난 거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잖아요. 대사가 초청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아까 봤지만 싱하이밍은 북한 사리원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국어에 조선말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중국 입장을 굉장히 전달하는 전을 편 거예요. 장을 편 거라고.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 게 뭐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오염수 방류하는 데 있어 공동 대응하자. 목소리 막 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결국은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에 당 안에서는 사퇴하라든 말든 바깥에 공격한다. 여권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시선 돌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는 말로 다가 거의 다다수가 이른바 친묵 관망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 대표직 유지는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없을 것처럼 지금은 보이니까 다들 거기에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 친명계 대립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심리적 분당 상태.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하.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예.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주변에 그 맹종파들이 더 이렇게 강경으로 치닫을수록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또 분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소위 세간에 떠도는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당의 또 단합을 위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제 심리적 분당 사태. 자, 뭐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뭐 그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뭐 우려한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런 상황입니까? 분당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날 이재명의 혁신의 방향과 5월 14일 날 의원들이 생각했던 혁신의 방향은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4월 28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표출이 된 건데요. 그때 표의 분포를 보면 박광원 대표 플러스 박범계 의원 뭐 이렇게 하면은 의원 총수에서 3분의 2에 조금 못 미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친명파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조금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30.5%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쫙 둘로 갈라졌는데 다수는 비명이라고 봐야 되죠. 반명과 비명이 합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하자면 깨트리기 위해서는 6월 4일에 이재명식 개혁, 혁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갈등은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이르경 씨가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후임 인선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뭐 또 비명계 또 친명계의 갈등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내경 씨 사태로 이재명 대표의 독단적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적어도 다음 혁신위원장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은 불가피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지를 유심히 보겠죠.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특이한 사실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아예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왜 없을까라는 대목. 그러니까 비대위 혁신위원장을 가더라도 혁신위원회 권한을 비대위 구성에만 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안 나타날까라는 점도 저로서는 다 상대당이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 요즘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왜 비대위나 체제로 이런 걸로 가지 않고 굳이 혁신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겁니까? 혁신회를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지금 있다고 의원들이 보는 거죠. 비대위로 바로 가는 건 비대위가 성공할 가능성,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혁신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의견들이 많은 건데 지금 문제는 이 혁신이 이 파동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당 외에서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선뜻 이걸 좀 막겠다고 하는 사람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과연 띄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지금 문제의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예.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의원이 이제 그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대당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17일 자맹 끝에 지금 며칠 전부터 여의도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 의원 관련돼서는 4가지 종류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짓 재산 신고가 아니냐라고 시작이 됐지만 곧바로 이게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 불법 로비가 아니냐라고 이건 이제 뇌물에 관련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해충돌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해충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이게 대선 자금하고 연결되는 얘기들이 국힘당을 중심으로 쭉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특히 대선 자금 이 부분은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내부자 거래 불법 로비 내지 이해충돌 이것도 사실은 입증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 사이에 17일 동안 잠적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토해냈지만 법률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그 대목을 노리는 건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법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대목은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숙고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이 두 분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이 두 분은 아마 이 법률 대응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김 의원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법과 불법은 없어도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위법과 불법이 없다고 이제 본인은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정명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그 3의 주체, 저 3자는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지금 신경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대선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판단 자체도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는 점은 또 분명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가 고발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고발한들 지금 김성원 의원이나 장해찬 의원을 수사가 힘들어요. 그거는 여당이라서 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고소한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관계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이 알면서도 저렇게 나서는 이유는 지금 나 공격하지 마라는 그 대목인 거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어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이제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오늘 16일이죠. 이제 김 의원에 대한 이제 소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이 뭐 여기 이제 출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징계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뭐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자세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아마 법을 가지고 따질 겁니다. 뭐 도덕과 윤리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지만은 예. 결국 김남국 의원의 모든 잣대는 법률로 모아지게 될 거고요. 그 잣대에 따라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절대로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민의 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자리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국회의원이야 코인 투자가야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그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헌정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리와 비리를 어떻게 단죄하죠? 자, 법률을 위반했으면 검찰이 나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방어권이 본회의 중에는 뭐 체포 이런 거 다 남아 있잖아요.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국회 윤리위원회란 말이에요. 윤리위원회. 자체 징계를 하라.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는 도편 추방제도. 이 사람은 안 어울리니 외국으로 쫓아내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분은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있기가 뭐하니 나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십시오. 다만 저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으로 공적 의식조차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명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명이 많이 힘들다면 4개 중에 출석 금지 30일과 제명 사이의 간극 출석 정지가 왜 30일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왜 제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원들끼리 합의하면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현재 의원들은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석 금지 30일이란 게 뭐 임시회나 아니면 뭐 그런 회기 하나를 못 나오게 하는 못 나오는 거에는 의미가 없는. 그 다음에는 제명이니까 자 출석전이 30일이냐 제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규정을 찾아보면 본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자, 끝으로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 총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속내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하고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윤리특위도 응하고 윤리특위 결정에 따른다 이런 것인데요.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김 의원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